오늘은 구글은 어떻게 일하는가? How Google Works 라는 제목의 에릭 슈미트가 직접 공개하는 구글 방식의 모든 것이라는 부제가 달려있는 책이네요. 2014년에 우리나라에서 출판된 책입니다. 구글은 1998년에 레리와 세르게이 두 스탠퍼드 친구가 창업한 회사죠. 두 사람이 어리기도 했고 공학도이기 때문에 경영에 부족한 면을 좀 도움을 받고자 에릭 슈미트를 회장으로 영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릭 슈미트, 레리, 세르게이 이 세 명이 이끌던 시절의 구글 이야기예요. 구글은 어떤 사람을 뽑을까요? 이 책에 소개되어 있는데 우리는 4가지 기준 중에 하나로 일반적인 인지 능력, 업무 관계, 지식, 리더십, 경험 등과 더불어 구글 다움, 구글리니스를 면접, 피드백 양식에 집어넣어 테스트를 제도화했다. 구글 다음에는 야심과 추진력, 팀 지향성, 서비스 지향성, 청취와 소통의 기술, 행동 편향, 효율성, 대인관계 기술, 창의력과 진실성과 같은 자질이 포함된다 라고 써 있어요. 이렇게 나열을 해놓으면 잘 와닿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키워드를 통해서 구글이 어떻게 일하는지,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5가지 키워드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Think 10x, 10배로 생각하라. 두 번째 키워드는 최고의 인재, 구글러. 세 번째 키워드는 하브루타, 구글의 문화에 관한 거고요. 네 번째는 네이브. 이 말은 구글에서 지향하는, 좀 없애려고 하는 그런 문화에 관한 내용입이다. 5번째는 악해지지 말자. 어떤 구글의 정신이고요. 이 5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구글이라는 회사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Think 10x, 10배로 생각하라. 이 말은 문샷 띵킹이라고도 하는데요. 10%를 제품을 향상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10배로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 항상 생각하라. 이런 구글의 정신이라고 합니다. 구글은 회사의 제품, 그리고 그 제품을 사용하는 사용자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해요. 그래서 우수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혁신과 성장을 중요한 개념으로 여기고 있다고 합니다. 레리와 세르게이가 기업 공개 서신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우리의 진심에서 우러나는 것, 언제까지나 변치 않을 우리의 제일 원칙은 최종 사용자를 위해 복무하는 것이다. 사용자에게 초점을 맞추면 나머지는 모두 따라올 것이다 라는 말이래요. 그래서 구글이 언제나 사용자에게 올바른 일만을 추구한다면 전문성과 창의력을 갖춘 구글의 인력이 거기서 돈 버는 방법을 찾아낼 것을 믿는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런 방법은 시간이 걸리고 이런 원칙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신감이 넘쳐야 할 것이다. 하지만 충분히 가치가 있는 일이기도 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구글 페이지를 보면 첫 페이지에 아무런 광고가 없고 그냥 구글 창만, 검색창만 딱 뜨잖아요. 그게 예전에도 인상적이었는데 여전히 지금도 그렇게 유지를 하고 있는 것이 참 인상적이고 그런 것이 원칙을 지켜가는 구글의 정신이라는 것을 다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혁신을 이루어야 될 건데 제품을 혁신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럼 구글은 어떻게 혁신을 이뤄가는지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런 말이 있는데 혁신적인 사람에게는 혁신하라는 말을 해줄 필요가 없다. 혁신을 허용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 말은 이제 되게 굉장히 창의적인 사람을 뽑도록 노력을 하고 그 사람이 그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뒤에서 계속 이어서 더 살펴볼 내용이고요. 이제 10배로 생각하라 이 말은 이제 문샷 띵킹이라고도 하는데 큰 틀에서 생각을 하도록
추구하고 있대요. 그래서 구글 X의 책임자인 아스트로 텔러는 주행거리를 10% 늘린 자동차를 만들고 싶으면 현재의 디자인만 개조하면 되지만 갤런당 800km를 달리는 자동차를 만들고 싶을 때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사고 과정, 어떻게 다시 시작할 것인가? 이런 것이 전에 생각하지 못한 아이디어를 자극하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고 설명하고 있네요. 그래서 구글에서는 시장 조사를 통해서 고객이 원하는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고객이 미처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지도 알지 모르지만 그 원하는 것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해요. 이 문샷 띵킹이라는 말은 예전에 달을 보고 점점 더 좋은 망원경을 만들려고 경쟁하던 것에서 망원경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직접 우주선을 타고 쏴서 달에 가볼 거야. 이렇게 생각했던 생각의 전환, 그런 큰 틀에 관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이제 구글이 얼만큼 더 혁신과 성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이제 그 구글에서는 혁신을 위해서 최고의 인재를 뽑도록 노력을 하는데 구글에서 일하는 사람들, 구글러는 어떤 사람들인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구글 인재 채용에 이런 카피가 있다고 합니다. 당신이 우수하다면 우리는 채용한다. 에릭 슈미트가 외부에서 이제 구글에 들어와서 구글 사람들을 봤을 때 이렇게 느꼈다고 해요. 자신이 재능이 많은 엔지니어들을 많이 봤는데 구글의 동료들은 전혀 다른 유형의 직원이었다고 해요. 이들의 실천은 특수한 임무에 한정되지 않는다. 이들은 회사의 정보에 접근하는데 제한을 받지 않으며 모든 연산 시스템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이들은 리스크를 떠맡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며 리스크를 무릅쓰는 노력이 실패할 때 불이익을 받거나 책임 추궁을 당하지도 않는다. 이들은 역할 규정이나 조직의 구조에 얽매이지도 않는다. 사실 이들은 자신의 아이디어를 실제로 시도하도록 권장받는다. 네, 그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창의적인 사람을 다루는 것이,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어렵지만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창의적인 시도를 끊임없이 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실패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책임 추궁을 당하지 않기 때문에 더 창의적일 수 있구나, 이런 사실을 알게 됐어요. 이 기업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이 책을 읽었는데 이런 창의력을 키우는 방법, 또 이런 것을 가정에 적용했을 때는 아이에게 창의력을 키우는 방법, 또 그런 것에 대해서도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창의적인 인재들이 그런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상호작용을 하고 사람들이 협력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 말이 나와 있어요. 내가 당신에게 1센트를 주면 당신은 1센트만큼 부자가 되고 나는 1센트만큼 가난해진다. 그런데 당신에게 내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준다면 그 아이디어는 나에게도 여전히 남아있다. 이런 말이 나와 있더라고요. 이렇게 생각한다고. 네, 그래서 아이디어를 나누고 그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창의적인 사람들끼리 서로 더 발전을 시키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이게 세 번째 키워드인 하브루타하고도 연결이 돼요. 이 구글 사무실은 굉장히 독특하기로 세계적으로 유명한데 그런 문화가 이루어진 이유를 배경을 살펴보고 또 그런 구글의 사무실이 대한 설명해 놓은 이 책의 내용을 보니까 상상이 되는 게 딱 그 시끄러운 유대인 도서관의 장면이 떠오르더라고요. 여기 이 책에서는 하브루타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는데 그게 바로 하브루타여서 키워드를 제가 하브루타라고 정해봤습니다. 레리와 세르게이 이 두 사람도 유대인이고 어렸을 때부터 친구였다고 해요. 그리고 대학교에서도 둘이 단짝이었고
둘이 이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계속 주고받으면서 발전을 시켰을 거라는 짐작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분위기와 그런 문화를 구글 회사 안에도 유지를 계속 이어져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글 사무실은 굉장히 어질러져 있고 또 되게 시끄럽다고 해요. 그런 것을 지향하는 분위기라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사무실에서는 항상 동료들에게 둘러싸여 있어야 하고 의견을 상호작용을 계속 해야 되는 건 거예요. 그래서 사무실이 굉장히 사람들이 많고 상호작용을 해야 되고 시끄럽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으로부터 좀 피할 수 있는 공간으로 카페나 이제 소회의실, 테라스, 옥외 공간, 낮잠 자는 공간 등을 이런 은신처를 그렇기 때문에 제공을 한다라고 나와 있네요. 그리고 TGIF라는 금요일마다 열리는 전체 회의가 있대요. 그래서 레리와 세르게이가 초창기부터 유지해 오고 있는 전체 회의인데 이 회의의 특징이 언제나 무제한 질의응답 시간이라고 합니다. 네, 얼마나 질문과 소통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또 구글에서는 20% 프로젝트라는 것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일하는 시간의 20%는 주 업무와 상관없이 자신이 하고 싶은 거를 자율적으로, 창의적으로 이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 거죠. 그래서 직원들은 그 20% 시간을 들여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개발을 하는데, 조너선 같은 사람은 미술관과 협력해서 온라인 전시를 설치하기도 했대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발전을 시켜서 어느 미술관이든 온라인으로 전시하게 해주는 구글의 오픈 갤러리 제품을 2014년에, 2013년에 출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글의 지금 유명한 애드센스 제품도 사무실에서 당구를 치던 다른 팀과 당구를 치던 엔지니어 몇 명이 발명한 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문화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만약에 재택근무를 한다면 또 그리고 아무리 집에 당구대가 있더라도 이런 상호작용이 없이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그냥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그리고 만약에 그냥 커피 한 잔을 하더라도 흔히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굉장히 낮은데 이런 일이 구글에서는 일어난다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많이 줄였는데도 길어지고 있네요. 네 번째, 다섯 번째 조금 남았으니까 끝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네 번째 키워드는 네이브입니다. 네이브는 나이트의 반대말인데 나이트는 기사를 뜻하는 말이고 네이브는 부정직한 사람을 뜻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수수께끼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들어보세요. 나이트와 네이브가 있는 섬이 있는데 나이트는 언제나 진실만 말하고 네이브는 언제나 거짓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갈림길에 있는데 한쪽 길은 자유에 이르는 길이고 나머지 한쪽은 죽음에 이르는 길입니다. 마침 그곳에 두 사람이 서 있는데 한 사람은 나이트고 한 사람은 네이브입니다. 하지만 누가 누군지 구분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 길로 가야 할지 몰라서 예, 아니요만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을 묻게 됩니다. 어떻게 물어야 하겠습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세상은 이 섬과 같다. 다만 조금 더 복잡할 뿐이다. 실생활에서 네이브는 정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불성실하고 이기적이며 회사 생활을 할 때 비열한 방법을 쓰는 것이 현실이다. 사람을 네이브로 분류하는 요인은 이 밖에도 더 있다. 여러분이 동료가 성공하면 질투를 하는가? 그렇다면 여러분은 네이브다. 누군가의 공을 가로채는가? 이 역시 네이브다. 고객에게 필요 없거나 이익이 되지 않는 물건을 파는가? 네이브다. 교회당 벽에 자신의 이름이나 서명으로 낙서를 하는가? 네이브다. 이렇게 구글에서
싫어하는, 없애려고 하는 문화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네요. 여러분이 관리하는 팀에서 네이브를 발견하게 되면 그의 책임을 줄이고 나이트에게 그 일을 맡기는 것이 최선이다. 그리고 터무니없이 규범을 위반할 때는 당장 제거해야 한다라고 적혀 있네요. 전문성과 창의력을 가진 사람은 수많은 장점이 있지만 이들이 성인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의 측면이 없는지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유능한 것과는 상관이 없이 또 선악에 대한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구글의 문화에 대해서 알 수 있죠. 이 키워드는 5번째 악해지지 말자라는 이 키워드하고도 연결이 돼요. Don't be evil이라고 하는데 외부에서 에릭이 왔을 때 이 정신을 되게 확 알게 되는 계기가 있었다고 해요. 한 회의에 참석했는데 이 자리에서는 회사의 잠재적으로 수익성이 높은 광고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문제를 놓고 토론을 벌이고 있었다. 기술팀에서 나온 사람이 테이블을 탕탕 치면서 말했다.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건 악한 짓이에요. 실내가 갑자기 조용해졌다. 에릭은 아니 이 사람들이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네 라고 생각이 들었다. 긴 경론이 이어지다가 결국 시스템 전환 안건은 통과되지 않았다라고 해요. 이 정신은 구글 사람들이 모두 공감을 하고 있는 회사의 가치와 열망에 대한 순수한 표현이라고 합니다. 멋진 것 같아요. 이것과 연관된 구글 차이나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 일화에 대해서 구글에서 있었던 구글 광고에 대한 이야기, 이런 사례 2가지가 있는데 굉장히 재미있는데 이야기가 길어져서 다음 편으로 나눠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제가 알게 된 이 지식을 여러분에게 나눠 드렸을 때 여러분에게도 지식이 더해지겠지만 저에게도 지식이 역시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기쁜 마음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